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신비님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죠. 일단 내용도 부실하고 그래서 신비님 일단 오신 다음에 하려고 좀 미뤄뒀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예. 오늘부터 지금 더 플랜이 상영관 약 15개가 넘는 곳 동시 상영이 진행되는 거죠. 그거였죠. 실험이 박근혜 표 4,950표, 문재인 표 4,950표, 무효표 50표, 기타 후보표 50표 해서 총 10,000표를 분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안 부르지만 전자개표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4,959표, 문재인 4,604표, 다음에 미분류표가 박근혜 미분류표가 208표, 문재인 미분류표가 134표, 이 더해가지고 총 5,167표, 문재인 4,738표라는 수치가 나왔다. 51%를 받았죠. 우리가 의심했던 51.08%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가 작아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실험 결과 전에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때 굉장히 청관인들도 있었어요. 저희 시민회는 살림꾼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문재인 표, 박근혜 표를 각각 100매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100매씩을 추리라고 했어요. 6명한테. 그래서 6명이 정확하게 문재인과 박근혜에 기표되어 있는 용지를 정확하게 6명이 확인을 했죠. 100매씩. 그 100매를 갖고 이 기계에 넣어봤어요. 그런데 해킹을 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다 인식을 했던 기계입니다. 근데 해킹 후에 이게 정확하게 미분류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양쪽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해킹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그렇죠. 결과치를 얻었다 이거죠. 네. 근데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그 추운 데서 이 테스트하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 전자개표기 이렇게 부르면 선관위가 되게 싫어해요.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지 분류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때 테스트 그거 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일단 해킹이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DLL 파일이라고 좀 전문가들은 알 거예요. 그거 3개 오버라이트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뭐몇 킬로바이트도 되지 않죠. 그걸 오버라이트 하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요즘은. 몇 초가 뭡니까? 네, 몇 초도 안 0.0 몇 초. 네. 굉장히 그것마저도 충격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레노버 PC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았었고 더더욱이 이제 저희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 업체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발주를 할 때 와이파이를 없는 걸로 발주를 했는데 넣어서 납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어봤더니 뭐 없는 거 추가로 왔는데 다시 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시모스 셋업에서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 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와이파이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네, 19대 건도 제거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더플랜에서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밝힌 내용이 이게 인터넷이 연결돼야만 해킹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더 플랜에서는 중앙 컨트롤 타워에서밖에 할 수 없다. 로그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관위도 얘기를 했지만 알고리즘 자체에 그러니까 이걸 꼭 굳이 누군가가 해킹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네. 알고리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저는 해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상에 몇 줄이 추가된다든지 변경이 돼서 그렇죠. 예,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예.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좀 프로그램을 해봤었는데 투표용지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스캔을 했어요. 그럼 알고리즘 어떻게 인식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이요? 예. 글쎄요. 뭐 어차피 컴퓨터는 0101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인식하는 설계 과정에서 기표의 방향 또는 기표를 인식하는데 이게 지금 스캐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캐너가 딱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캐너가 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판독이라는 알고리즘에서 예를 들면 침이 묻혔거나 하나의 예입니다. 투표용지가 오른쪽 상단이 구겨져 있거나 이러면 미분류로 갈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의 허점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해서 알고리즘을 저는 공개를 해서 좀 이후에 검증을 좀 받을 필요도 있다. 예. 예, 그 선관위 이야기는 이제 선관위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따 하시기로 하시고 영화의 내용에 좀 집중을 좀 더 해보면은 지역 선관위 251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객포 상황표를 100% 입수를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이거는 굉장한 성과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선관위가 다 내줬어? 니네가 이걸 다 입수했어? 그건 법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네, 보장이 된 정보 거니까. 공개 청구로. 음. 다음에 그 중에 미분류표가 112만 표인데요. 전체 투표수 중에 3.6%래요. 그렇죠. 그 중에 무효표가 10만 표인데 나머지 100만 표는 정상표로 나왔다는 거죠. 이 투표지 분류기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구리를 그때 예를 들었어요. 구리에서는 박근혜하고 문재인의 표 차이가 0.1%인데요. 미분류표에서는 18%를 더 득표하는 그런 현상. 우리가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그 비슷한 현상은 박원순 나경원의 서울시장 투표에서의 부지자 투표라고 봅니다. 박원순이 사실상 완벽하게 승리한 선거인데 부지자 투표만 나경원 이기는 그런 선거. 예.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2012년에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뭔가 의심이 되는 그런 투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유독하게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지만 야 문재인 표가 박근혜한테 갔어 라는 이야기만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꼼수를 쓴 애들은 문재인에게도 박근혜 표를 집어넣어주는데 그 비율이 너무 달랐다는 거지. 미분류표에서는 왜 그러면 박근혜 표가 유독 많이 그 미분류표 쪽으로 토해지게 되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전체를 굉장히 부인하는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훨씬 이제 박근혜를 많이 찍는데 그 사람들이 손이 떨리거나 근육이 뭐 정확하게 움직이질 않는다거나 해가지고 약간 삐져나오게 찍는다거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분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미분류표가 어디가 많은가라는 그 각 투표소 그거를 이제 전국 지도로 보았을 때 확실히 고령화 인 곳, 그러니까 시골이라든지 군단이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이 나온 거 맞잖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는 이게 부정선거라고 규정 짓지는 않아요. 이 영화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것이 알고리즘상의 문제가 있거나 인식상에 특정의 기호나 특정의 표식을 할 경우에 미분류로 간다는 건데 이거 앞서서 이 1.5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캐나다 교민, 네, 교민. 그 퀸즈 대학 응용통계학과 교수 현화신 교수가 네, 세계적인 석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1.5는 거기 그거잖아요. 뭐 다른 걸 떠나서 미분류표가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정확하게 1.5배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원래 네. 이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되게 질문이 많이 와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박근혜 표 100표와 문재인 표 100표를 해킹이 된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1.5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인 겁니다. 100은. 그런데 이 투표지기를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박근혜의 표는 다섯 표가 미분류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5개 표가. 그다음에 문재인 표는 문재인 표 중에 2개가 박근혜 표로 넘어가요. 그리고 3표가 미분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류가 총 8장이 되고요. 박근혜 표는 최종 투표지 전자투표지 분류기에 1번 후보가 득표된 수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97표로 들어가요. 맞죠? 투표지 상황표에 예, 그렇죠. 97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표는 그대로 95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죠? 예. 95표가 되고 그다음에 미분류는 이제 수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작업을 하면 미분류표에 다시 5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최종 득표율은 103매가 박근혜가 얻는 거고 나머지 문재인 표는 97표를 얻게 되는 거죠. 최종이. 이해 가시죠? 이 차이가 1.5K라는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얘기한 게 이제 이걸 까버리겠다 그러면 한번 공개하겠다. 대선 끝나고 한번 까보자. 그러면 적어도 박근혜가 얻은 표 중에 적어도 문재인 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더 플랜에서 나온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미분류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는 무효표, 미분류표로 가야 될 것도 박근혜한테 보내고 상대방 후보의 표도 박근혜한테 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분류표로 정상적인 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 기존 표보다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고. 그런데 그것이 전국 251개 공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부터 예. 1.6까지 사이에서. 1.5에 수렴하는 그렇죠. 수치로 0.9 몇부터 2.6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 분포 곡선을 보면 인위적인 곡선이다. 이건 완벽한 그 통계 인위적인 곡선이고 진미님이 말씀하신 그 노인분들 시골 지역 이거는 그 플랜에서도 더 플랜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공식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반박을 했어요.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30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미분류 비율이 더 높다. 노인들보다. 경상도 지역의 노인들 시골의 노인들보다 도시 지역에 젊은이들이 있는 곳도 오히려 미분류표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는 그러면 노인들이 손이 떨려서 근육이 약해서 눈이 침침해서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노인 평화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그 노인 평화 발언만 하면 안 돼요. 예, 젊은이들이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이 나왔다. 근데 선관위가 일단 반박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대선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무서워. 뭐 저는 그 말도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원래 시민의 눈이 예상했던 것은 12월 20일 날 대선일 경우에 맞춰서 계획이 플랜이 작성이 됐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는 무엇을 협상하고 몇 월 며칠까지 무엇을 협상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선관위 직원도 저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모르죠.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이 영화를 보고도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분도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부 해킹의 우려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가 눈물 나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두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는 게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A 후보를 당선시키자 모의를 해. 이건 무섭지 않아. 다 말이 새 알게 나오니까. 돼. 알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한두 명이 장난으로 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난으로. 이번에 A 후보 홍길동이 당선시킬까? 장난 한번 쳐볼까? 이렇게 민주주의가 애곡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DLL 파일이라고 좀 전문가들은 알 거예요. 그거 3개 오버라이트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뭐 몇 킬로바이트도 되지 않죠. 그걸 오버라이트 하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요즘은. 몇 초가 뭡니까? 네, 몇 초도 안 0.0 몇 초. 네. 굉장히 그것마저도 충격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레노버 PC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았었고 더더욱 이제 저희 이제 영화에서 나오지 않는 건데 업체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발주를 할 때 와이파이를 없는 걸로 발주를 했는데 넣어서 납품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어봤더니 뭐 없는 거 추가로 왔는데 다시 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시모스 셋업에서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 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와이파이가 제거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네, 19대 건 제거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더 플랜에서 외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밝힌 내용이 이게 인터넷이 연결돼야만 해킹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더 플랜에서는 중앙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신비님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죠. 일단 내용도 부실하고 그래서 신비님 일단 오신 다음에 하려고 좀 미뤄뒀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예. 오늘부터 지금 더 플랜이 상영관 약 15개가 넘는 곳 동시 상영이 진행되는 거죠. 그거였죠. 실험이 박근혜 표 4,950표, 문재인 표 4,950표, 무효표 50표, 기타 후보표 50표 해서 총 10,000표를 분류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안 부르지만 전자개표기,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4,959표, 문재인 4,604표. 다음에 미분류표가 박근혜 미분류표가 208표, 문재인 미분류표가 134표. 이 더해가지고 총 5,167표, 문재인 4,738표라는 수치가 나왔다. 51%를 받았죠.
우리가 의심했던 51.08%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가 작아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실험 결과 전에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때 굉장히 청관인들도 있었어요. 저희 시민회는 살림꾼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문재인 표, 박근혜 표를 각각 100매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100매씩을 추리라고 했어요. 6명한테. 그래서 6명이 정확하게 문재인과 박근혜에 기표되어 있는 용지를 정확하게 6명이 확인을 했죠. 100매씩. 그 100매를 갖고 이 기계에 넣어봤어요. 그런데 해킹을 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다 인식을 했던 기계입니다. 근데 해킹 후에 이게 정확하게 미분류로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에 빠졌어요. 양쪽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해킹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정말로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그렇죠. 결과치를 얻었다 네. 이거죠. 근데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그 추운 데서 이 테스트하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 전자개표기 이렇게 부르면 선관위가 되게 싫어해요. 투표지 분리기에 투표집을.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때 테스트 그거 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일단 해킹이 가능한지가 중요하잖아요. 30주 트롤타워에서 밖에 할 수 없다. 로그 함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관위도 얘기를 했지만 알고리즘 자체에 그러니까 이걸 꼭 굳이 누군가가 해킹을 안 하려고 하더라도 네. 알고리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상에 몇 줄이 추가된다든지 변경이 돼서 그렇죠.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예.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저도 젊었을 때 한때 좀 프로그램을 해봤었는데 투표용지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스캔을 했어요. 그럼 알고리즘 어떻게 인식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이요? 예. 글쎄요. 뭐 어차피 컴퓨터는 0101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인식하는 설계 과정에서 기표의 방향 또는 기표를 인식하는데 이게 지금 스캐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캐너가 딱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캐너가 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판독이라는 알고리즘에서 예를 들면 침이 묻혔거나 하나의 예입니다. 투표용지가 오른쪽 상단이 구겨져 있거나 이러면 미분류로 갈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의 허점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해서 알고리즘을 저는 공개를 해서 좀 이후에 검증을 좀 받을 필요도 있다. 예. 그 선관위 이야기는 이제 선관위에 답변이 있었으니까 이따 하시기로 하시고 영화의 내용에 좀 집중을 좀 더 해보면은 지역 선관위 251곳이 있는데 그 중에 객포 상황표를 100% 입수를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이거는 굉장한 성과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선관위가 다 내줬어? 니네가 이걸 다 입수했어? 그건 법적으로 보장된 거니까. 보장이 된 정보 거죠. 공개 청구. 음. 다음에 그 중에 미분류표가 112만 표인데요. 전체 투표수 중에 3.6%래요. 그렇죠. 그 중에 무효표가 10만 표인데 나머지 100만 표는 정상표로 나왔다는 거죠. 이 투표지 분류기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구리를 그때 예를 들었어요. 구리에서는 박근혜하고 문재인의 표 차이가 0.1%인데요. 미분류